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파트나 상가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토지를 더 선호하시나요? 제가 처음 투자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고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사게 되면 대출 이자뿐만이 아니라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공실 염려도 있고 건물의 노후와 같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된다는 사실에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토지를 투자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아파트 투자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고 투자로 매입했지만 안 나가면 내가 들어가 살 수 있고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쉬운 대신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가격에 비추어 보면 고작 몇십 % 오르면 잘 올랐다고 합니다. 특수한 지역 빼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간도 장시간 걸립니다. 땅과 건물을 비교해서 땅을 투자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로 건물은 등기를 하면 반드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땅은 평생 화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고가의 건물에 화재라도 나면 모든 재산이 물거품으로 될 수 있기에 고가의 그림이나 문화재, 각종 작품들을 보험에 들어놓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토지는 화재보험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기에 실상 화재가 나더라도 손실을 입을 것이 없기에 화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혹 토지는 일시적인 훼손이 가능해도 영원히 훼손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에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현재까지 땅은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이전부터 땅 위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다가 소멸되고 있다가 또 소멸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토지는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지 주변의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 압력으로 인해 가격이 몇십 프로가 아니라 몇 배가 상승되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잔존 가치가 10%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30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올랐다면 이것은 건물이 오른 것이 아니라 땅값이 오른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멸실하더라도 땅값은 그 이상 값을 유지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지만 토지는 물리적인 감가상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 건물은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지만 토지는 더 이상 생산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입지의 토지 위에 건물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때 건물은 언제든지 멸실을 하고 다시 짓고 수요에 따라 또 다른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지상 1층이었던 것이 지상 30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에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자가 줄어들기에 건물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토지는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토지가 계속 생성되지 않기에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일반 평범했던 그 토지가 지구단위 도시개발로 인해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가 되면 평당 수십만 원에서 평당 수천만 원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안전자산인 금과 토지를 선호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발지역 땅은 계속 주변이 변하고 상권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매입해 놓은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건물은 한번 지으면 변형이 어렵지만 토지는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 100평에 1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할 때 너무 작은 건축물로 인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면 다시 허물고 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토지는 면적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팔기가 어려우면 잘라서 팔 수 있고 너무 작은 면적 때문에 팔기가 어려우면 옆 땅과 합쳐서 팔 수도 있기에 토지는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분필과 합필을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물은 한번 건축하고 나면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토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을 지어 주거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상가를 지어서 상업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공장, 창고를 지어 제조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땅을 사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산 땅 주변으로 여러 가지 개발 이슈로 인해 도시지역,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이 되기도 하고, 주거지역이 준주거나 상업용지로 바뀌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땅 투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 용도지역의 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올라가는 것이 토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며 상담을 해보면 땅 투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응용하는 사칙 연산을 배웠다고 해서 미분, 적분을 보여준다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아마도 미분, 적분을 하려면 미분, 적분 공식을 외워야 하고 어떻게 대입해야 한다는 과정을 배워야 풀 수 있고, 한번 풀어보면 그 다음에는 공식만 알고 있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렵지 않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투자만 하다가 땅 투자를 하려니 땅에 대한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땅을 투자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땅에 대한 공식을 외우고 땅에 대한 풀이 과정을 배워야 땅 투자가 쉬워집니다. 1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야 한다면 반드시 1층, 2층, 3층을 계속 밟고 올라가야 10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 층 한 층의 과정을 밟아야만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5층까지 올라갔다고 지겹다고 바로 10층까지 점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주로 아파트를 하지만 전 아파트를 투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살 집 한 채를 분양받아 본 적 빼고는 절대 아파트를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고, 또한 정책이나 외부 영향에 많이 흔들리다 보니 수시로 공급과 수요를 체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를 사고 난 뒤 공급과 수요를 체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토지는 개발 호재가 있는 그 위치에 언제나 우뚝 서 있기에 늘 안정감을 주고, 주변이 개발되면 될수록 기쁨의 웃음을 계속 웃을 수가 있습니다. 6번째, 건물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토지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상가는 주변의 상권이나 입지 여건에 따라, 또한 수요와 공급의 영향에 따라 등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을 늘 마주하고 있기에 늘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하지만, 토지는 설사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기에 소폭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투자 열기가 오르면 제일 먼저 오르는 것이 개발지 주변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것이 특징이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시지가를 개발 인근 토지는 계속 올려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건물보다 토지가 좋은 6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듯이, 확실히 배우기는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땅처럼 안전하고 땅처럼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미적분 공식을 대입하는 과정을 배우지 않고 미적분 풀기가 어렵지만, 그 공식을 배우고 나면 이처럼 또 쉬운 것이 있을까요? 토지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